안녕하세요. 석정초 5학년 친구들 음악 시간이에요. 자, 벌써 2021년에 해가 밝았죠. 새해 복 많이 받자. 2021년을 맞이해서 혹시 새로운 달력을 집에 준비한 친구들 있나요? 그럼 어서 그 달력들 가져와 볼래요? 혹시라도 2021년 새로운 달력이 없다면 작년 2020년의 달력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작년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달력 중에도 아마 올해 1월은 있을 거예요. 2021년에 1월, 이번 달 달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번 달 달력을 같이 보면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1년 1월의 달력에는 무엇이 보이나요? 당연히 숫자들이 보이겠고요. 그리고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되어 있고, 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빨간 숫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파란 숫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들도 보일 거예요. 자, 여기처럼 1월 1일에는 신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글씨로 1월 5일과 1월 20일 한번 보겠어요. 2021년 1월 달력입니다. 1월에 5일, 그리고 20일을 보면 옆에 뭐라고 써있나요? 맞아요. 소원과 대안이라고 써있는데요. 대체 소원과 대안이 뭔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일은 절기 대한인데요. 큰 추위를 뜻하는 절기에 걸맞게 내일은 날이 부쩍 추워집니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기상캐스터분이 절기 그리고 대한, 큰 추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대한이 그럼 큰 추위라는 뜻을 뜻한대요. 이맘때쯤 되면 많이 추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1월 20일에 있던 대한은 큰 추위를 뜻한다면 1월 5일에 있는 소환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추위를 뜻하는데요. 대한에 비해 좀 적게 춥다, 조금 춥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또 소환이 대한보다 추운 날들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정리해자보면 소환과 대한 때쯤 되면 매우 강추위가 예상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 기상캐스터분이 절기, 그리고 대한, 큰 추위,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본 소환까지 미루어 보았을 때 오늘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할 것 같나요? 자, 오늘 어떤 공부를 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참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요. 오늘은 절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절기가 과연 달력 속에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대한, 소환처럼 절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기란 무엇인가요? 대한과 소환이 큰 추위, 작은 추위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게 왜 절기에 해당하는지, 절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선생님은 화면 대신 종이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꼭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계절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가 있죠. 그리고 4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사진들을 함께 보았는데요. 자, 봄에, 그리고 여름에, 가을에, 겨울의 날씨는 어떠한가요? 내가 느끼기에 봄의 날씨는 어떤지,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내가 느끼기에 어떤 날씨가 많고,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 그런 느낌은 어떤지 이야기해볼까요? 자,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각각 사계절마다 느끼는 감정과 그리고 느낌, 날씨가 다를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날씨들을 각 계절에 따른 날씨를 아주 세세하게 나눈 것을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절기는요, 날씨를 세세하게 나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태양의 위치와 그리고 움직임이 기준이 됩니다. 태양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날씨가 변화하고 그 날씨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계절은 총 4가지로 기록했다면 절기는 24가지로 1년의 날씨를 세세하게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쯤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런 일을
자, 선생님 힌트 주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농사가 아주 중요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농사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뭔가 사고 팔고 할 때 중요했던 게 바로 농업이었어요. 농업을 할 땐 날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면 뉴스에서 계속 농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처럼 적절하게 비가 오고 적절하게 해가 비쳐야 농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을 24가지로 나누어서 각 날씨에 어울리는 농업 단계를 해야 됐던 거죠. 자, 이 24절기는 원래는 중국 주나라, 그리고 윗부분, 위쪽에서 기준이 되었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썼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국 주나라 화북지방 기준으로 했던 24절기를 쓰다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봤던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우리나라만의 시간과 달력을 연구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이제 학문은 역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종대왕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자들이 역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에 배운 이 달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달력이란 뜻인데, 고유의 달력인데요. 뭘까요? 세 글자고요. 숫자 7 발음과 똑같습니다. 맞아요. 기억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칠정산이라는 우리나라만의 달력을 만들어요. 이 달력을 만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24절기를 재정비하고요. 지금까지 내려온 24절기가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24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활동에서 우리 절기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절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계절에 따른 무엇의 변화를 세세하게 나눈 거죠? 날씨, 맞습니다. 날씨의 변화를 세세하게 나눈 것인데요. 그래서 큰 추위 대한과 작은 추위 소한이 절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절기는 중국 주나라부터 유래가 되었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농민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칠정산이라는 달력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24절기를 재정비했다고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활동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네, 두 번째 활동에서는 절기가 1년 동안 몇 번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나라 24절기를 재정비하고요. 우리나라 24절기를 자, 아까 달력에서 1월 달엔 2개의 절기가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달에는 그리고 총 1년 동안 몇 개의 절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1년 동안엔 절기가 몇 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자, 친구들이 아마 달력에서 몇 번 있는지 세보다가 좀 지쳤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정답은 이 책이 알려줄 겁니다. 바로 24절기예요. 자, 이 책은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인데요. 그림으로 아주 세세하게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빌려왔어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계절은 1년, 그리고 1년에는 24개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아마 1월 달에 2개가 있는 걸 보니 각 달별로 1~2개씩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활동에서 절기는 1년 동안 24개가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우리 이미 24개 중엔 알죠? 대한과 소환이 있다는 거. 그럼 대한과 소환 말고 다른 22개의 절기는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